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사라진다 군 계획인가? 위험한 실험인가?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공군의 장교를 길러온 새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생도들은 4년 동안 대전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1학년과 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학년과 4학년이 되면 육, 해, 공군, 학부로 나뉘어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것이 미래전을 준비하는 군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 영상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통합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장교 양성 체계를 80년 만에 뒤집는 결정이라면 국민은 적어도 왜 바꾸는지, 무엇을 얻는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떠난 서울의 거대한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도 국민이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내세운 통합의 이유부터 그 안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은 마지막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1. 무엇이 결정됐나?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학교는 단순히 1학년만 함께 교육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발표된 방향은 생도들이 4년 내내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완전한 4년제 통합학교입니다. 1학년과 2학년은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미래전과 관련된 공통교육을 받고 3학년과 4학년은 육군해군 공군 학부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1946년에 문을 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1949년에 문을 연 공군사관학교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도를 선발할지, 언제 첫 신입생을 뽑을지, 각 군의 인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전체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해군과 공군의 전문 실습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는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10월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 찬성한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설명과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군사관학교를 만들려면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단계가 아니라 국민이 질문하고 정책을 검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세부 설계도와 비용, 전문교육 방법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왜 새 학교를 없애고 4년제 통합학교를 만든다는 큰 결론부터 먼저 발표한 것일까요? 개혁에는 속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장교교육은 일단 시행해보고 잘못되면 다시 고치면 되는 일반 행정사업과는 다릅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몇 달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통합의 이유.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에도 분명 설득력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동성입니다. 현대전은 육군만 싸우고 해군만 싸우고 공군만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상의 부대가 드론으로 표적을 확인하고 공군기가 타격하며 해군의 함정과 잠수함이 작전에 참여하고 위성과 사이버 전력이 이를 연결합니다. 정부는 생도 시절부터 육해공군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 각 군의 칸막이를 낮추고 처음부터 자신을 특정 군의 장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각 군 장교들이 소령 정도가 된 뒤 처음 만나면 사용하는 용어와 조직 문화가 달라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전 교육입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이 있고 자운대 일대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 군 교육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인공지능, 드론, 우주, 사이버, 전자전 교육을 집중하면 기존 새 학교가 따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첨단 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국방부는 2040년 상비 병력이 약 35만 명에서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학도 학령 인구 감소로 구조 조정을 하는 만큼 사관학교도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는 운영 효율입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약 2,900명의 생도를 교육하기 위해 새 사관학교에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교수진과 행정인력, 시설과 장비를 한 곳에 모으면 중복 투자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자퇴율이 15%를 넘고 인간 5년차 전형률도 15%에서 20%에 육박한다는 점도 계획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주장들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전쟁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장교 교육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이 서로의 작전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첨단 기술 교육에 더 많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계획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합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왜 기존 새 사관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삼학을 함께 교육하면 정말 강해지는가? 합동성과 통합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합동성이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육군과 해군, 공군이 하나의 목표 아래 효율적으로 싸우는 능력입니다. 즉 먼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육군은 지상전을 깊이 알아야 하고 해군은 바다와 함정을 깊이 알아야 하며 공군은 항공작전과 비행환경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뒤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 합동입니다. 그런데 새 학교를 하나로 합쳐 공통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각 군의 전문교육이 얕아진다면 우리는 합동성이 강한 장교가 아니라 어느 분야도 충분히 깊게 배우지 못한 장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3학년과 4학년 때 육군해군 공군 학부로 나누어 특성화 교육을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학부의 이름을 나눈다고 군별 전문성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진해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바다가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도들은 해군기지와 함정, 항해와 기관체계, 바다의 기상과 해양작전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합니다. 공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장교는 강의실에서 항공작전을 배우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행장과 경납고, 항공통제, 정비와 안전체계가 움직이는 환경을 가까이에서 보고 익혀야 합니다. 육군 역시 보병, 포병, 기갑, 공병, 정보, 통신을 비롯한 병과 교육과 야전지휘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군 생도들이 4년 동안 군함에서 숙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군 생도들이 전투기 안에서 먹고 자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생활 전체가 어떤 군사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대전의 한 캠퍼스에서 생활하다가 정해진 날에 버스를 타고 비행장이나 해군기지로 이동해 실습하는 것과 해당 군의 작전 환경 속에서 4년 동안 생활하는 것은 같은 교육일까요?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 공군 훈련 비행장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이함대까지 약 1시간 30분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듭니다. 군사 전문교육이 견학처럼 가끔 다녀오는 수업이라면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습과 훈련, 생활 속 군 문화가 중요하다면 왕복이동은 교육시간을 빼앗고 안전관리와 수송비용을 늘리며 실습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와 공사의 시설을 계속 활용하면 전문교육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과 인력, 장비를 계속 유지하고 생도들을 대전에서 진해와 청주, 평택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면 통합으로 줄이겠다던 비용과 인력은 실제로 얼마나 절감될까요? 반대로 기존 시설과 조직을 크게 줄이면 전문교육은 어디에서 누가 어떤 장비로 담당할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아직 없습니다. 세계의 군사교육도 하나의 정답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합동작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각 군의 전문성을 먼저 깊게 쌓은 뒤 장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합동교육과 합동근무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여러 군의 후보생을 한 곳에서 교육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고 한국에도 그대로 맞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군의 구조, 영토, 동맹체계, 작전환경, 졸업 이후의 전문교육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를 흉내내느냐가 아닙니다. 한국군이 채택한 지휘체계와 한반도의 작전환경에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교를 합치면 지원자가 돌아올까? 정부는 사관학교 지원 수준의 하락과 높은 자퇴율, 조기 전형 문제를 통합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관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학교가 새 곳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낮은 보상과 복무 부담, 경직된 조직 문화, 잦은 정근, 가족과의 생활 문제, 전역 이후의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만약 근본 원인이 처우와 조직 문화에 있다면 학교의 간판을 세 개에서 하나로 바꾼다고 지원자가 다시 몰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과 청주, 진해에 있던 학교를 대전 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수, 인재 확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학교가 생기면 행정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통합 캠퍼스를 새로 짓는 비용, 기존 부지의 재배치 비용, 해군과 공군 전문훈련을 위한 이동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실제 절감액이 얼마인지 아직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개혁은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전후 비용을 비교한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5.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와 군, 특히 육사 중심의 군 엘리트 사이에 불신이 있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사를 약화하거나 해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이번 통합안에 반영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반면 국방부는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직 장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부가 군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새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혹을 단순히 정치 공세라고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공동교육 확대가 아니라 새 학교의 폐교인지, 왜 세부안과 공론화보다 큰 결론이 먼저 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방법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료와 비용, 교육과정, 시설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정책은 정부를 믿으라고 요구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6. 육사가 떠난 150만 제곱미터. 그리고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입니다. 육사 부지는 약 150만 제곱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45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땅입니다. 서울 안에서 이 정도 규모의 부지가 한꺼번에 비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육사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사실과 의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식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도 육사 부지의 택지 조성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사관학교 일부를 박물관이나 기념공간, 다른 군 교육시설과 부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보존한다는 말만으로 150만 제곱미터 전체의 미래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사가 사라진 뒤 어느 면적을 보존하고 어느 면적을 군사시설로 사용하며 남는 땅은 누가 어떤 절차로 개발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군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육사를 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군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직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지 활용 계획을 통합안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관학교 통합의 군사적 필요성보다 부동산 개발이 더 큰 목적이라는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7. 선택지는 통합과 현상 유지뿐인가? 여기서 우리는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개의 상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관학교를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반대로 새 학교를 완전히 없애고 한 곳으로 모으는 것만이 개혁일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육해공사 생도들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공동교육을 받고 합동훈련과 교환 수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우주, 사이버 분야는 자원대의 공동교육기관을 만들어 새 학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전문교육 캠퍼스로 유지하되 교수진과 연구시설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서로 한 번도 섞이지 않는 현재 구조는 바꾸면서도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비행환경에서, 육군은 야전환경에서 전문성을 쌓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처음에는 1학년과 2학년은 통합교육을 하고 3학년과 4학년은 기존 육해공사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이른바 이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발표에서는 자원대에서 4년 내내 교육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왜 22 방식이 폐기됐는지, 군별 전문성보다 4년 공동생활이 더 낫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개혁은 가장 크게 뒤집는 개혁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실패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가장 낮추는 개혁입니다. 결론. 사관학교 통합에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육해공군이 생도 시절부터 교류하면 합동작전에 필요한 인적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교육과 교수진, 연구시설을 집중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맞춰 장교 양성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해질 가능성, 해군과 공군의 현장 교육 문제, 새 캠퍼스 건설과 이동훈련에 들어갈 실제 비용, 지원자 감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 육사 부지 활용을 둘러싼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세부 계획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정말 자신 있는 개혁안을 갖고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정과 비용, 전문훈련 계획,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과 군 전문가의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반대하는 쪽도 전통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장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추진했느냐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호감이나 반감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만 물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군을 실제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합동성을 높이면서도 육군과 해군, 공군의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가?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가? 정부의 뜻과 국민 한 사람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그 정책의 근거를 묻고 결과를 감시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완전히 통합한다. 2번. 현재 새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되 공동교육과 합동훈련만 강화한다. 3번. 1, 2학년은 공동교육을 받고 3, 4학년은 각 군 전문학교에서 교육하는 절충안을 선택한다. 댓글에 1번, 2번, 3번 중 하나와 그 이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가 다르더라도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어떤 방식이 대한민국군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새 학교를 하나로 만드는 일은 건물을 합치는 행정개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할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철학으로 길러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은 정부도 군 장성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